내가 입어서. 그리고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시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네. 이 내용을 직접 공개합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녹음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 통화 녹음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는 것 또한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할 녹음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다고 덧붙였고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이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통화 내용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주변에 자신이 공천에 기여한 점을 과시하면서 들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 통화 녹음에서 명 씨는 국민의힘 공천자 명단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5월 9일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했다며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내일 점심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차례 비례대표와 경기 고향 일산에서 재선을 한 수도권 중진 김영선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강혜경 씨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명 씨와의 통화를 들어본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오늘 민주당 주도로 장외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의 날, 과거의 촛불행동과 같은 그런 대형 집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자, 오늘 집회를 계기로 앞으로 촛불 행동이 전국적으로 이런 집회가 퍼지는 가운데 윤석열이 하루빨리 탄핵이 되고 또 김건희가 특검을 받고 그래서 이 무도한 이 보수 정권, 부패한 이 정권이 뒤집어지고 책임자들을 다 처벌하고 깨끗한 그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야당 민주당이 거리로 나가서 특검 여론전을 펼쳤는데 윤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는 탄핵 구호도 분출이 됐다. 김여사 특검법 촉구하고 서울역 집회에서 민주당은 30만 명 직결을 주장하고 날강도 부부의 철퇴를 맞았다. 썩은 니는 뽑아야 되는 원색적인 분한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대여 총공사를 펼쳤는데요. 민주당은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의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약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서 170명의 현역 의원도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모여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역 앞부터 숭례문 시청으로 이어지는 4차로 도로를 메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는 어떤 불법에도 처벌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장님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나라를 지배한다면서 김건희 특검을 관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명목상 김여사 특검법 촉구 집회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지도부의 발언과 구호도 분출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된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안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요. 계속해서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면서 민주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린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추구위원도 자신과 배우자, 처가의 비리를 덮는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다.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 심판 연차를 출발시키자 썩은 예는 뽑아야 된다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죠.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 탄핵의 주장을 사실상 노골화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죠. 정치적인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2016년 촛불 집회를 소환시켰고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면서 여론전에 조력을 했습니다. 연설에 앞서선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을 질타하는 연설을 했을 때는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1야당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먼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제 지역별로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김여사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를 위한 10,000만인 서명 운동에도 돌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하라 야당 170명의 의원들이 집회에 총출동한 이 모습 시내에 빼곡하게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시민들이 30만 명의 시민들이 지금 거리에 참석해서 지금 이렇게 그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들 지도부 뒤를 이어서 이렇게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하는 촉구 10,000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이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의견이냐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곧 다가올 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걸로 방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반문을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같이 함께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요. 자,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을 내리기 위해 추락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오늘부터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출정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했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 윤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장외 집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5일 날 이제 11월 15일이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있고 25일 날 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집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논평에서 11월 달 선거를 앞둔 이 대표의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람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행동해야 될 때라고 했지만 이는 범죄 혐의자인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읍수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걸고 넘어지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면서 탄핵받아야 될 일수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기현은 민주당이 이번 장외 집회는 이달 15일, 25일에 선고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에
담당 법관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판결 후에도 이 대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지키기 위한 내부 단속 목적일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초조한 이재명이 오늘부터 길거리에 나가는 등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시국이라면서 그러나 요제 선거 이후에는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잃고 지지율도 반타작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국민의힘 그 의원들과 이 대통령실의 이 반응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의 이 방탄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이재명은 아무런 죄가 없죠. 이재명은 그리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확정적인 저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짜집기, 조작, 수사 뭐 이런 걸로 죄를 만들어가고 뭐 위증교사 혐의라든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이런 것도 사실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고 죄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또 김혜경 여사의 문제도 법카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는 거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틀렸지만 100보, 10보, 100보, 50보, 100보 양보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 그게 가짜 뉴스고 가짜고 이재명 대표가 뭐 문제가 없지만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명태균이 저 공천에 개입하고 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또 이 김건희가 개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이 하라고 했다. 김영선을 추천하라. 공관위원장 불러가지고 그런 게 육성으로 다 나왔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고 또 거기에 김건희의 지시가 들어가고 또 명태균이 그 불법 그 여론조사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돈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공천을 거래를 해서 김영선에게 주고 김영선으로부터 명태균은 세비에 그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의 절반을 떼어서 자기가 수고비로 그걸로 받고 그걸로 이제 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그거를 받는다는 그런 명목과 또 자기 생활비로 이런 거를 받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국민이 열받고 비판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뭐 19%, 20% 이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지금 여론조사가 거의 바닥을 기어가고 있어요. 10%, 19%, 20% 대구에서도. 자,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자기들의 잘못. 지금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입니다. 사고를 치는 게 윤석열과 김건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런 방구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이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이들이 잘못하는 거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문제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이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2022년 5월 9일 날 윤석열과 명태균이 지금 대화가 녹취가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공관회장을 불러가지고 불법으로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공관위원장 불러서 김영선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 온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비판하고 있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국정 개입입니다. 공천 개입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의 사유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명태균과 연결된 커넥션
불법적인 여론조사, 또 여론조사에 대한 이 돈을 대가성으로 돈을 주고받는,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공천의 돈 대신에 또 이 김영선 의원의 이 공천을 대가성으로 이렇게 받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지금 탄핵의 사유가 되고, 지금 김건희는 주가 조작도 그렇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이 검사들을 불러서 황제 조사를 받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리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도 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이 검사들의, 이 정치 검사들의 이 조작된 수사에 의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특검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많다. 지금 드러나는 것, 이 육성 파일만, 만약에 이 육성 파일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육성 파일이 없었으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봐라, 소문만 무성하고 그건 이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쉴드를 치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그런 인간들이 계속해서 뭐 불순한 의도로 뭐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자기 감옥 가기 싫어서 방탄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제를 돌리고 있다 하면서 엉뚱하게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문제 제기를 문제 잡는 이런 물타기 수법을 쓰고 있고, 화살을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돌려서 국민들의 시선과 분노를 다른 데로, 이재명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뭐가 됩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문제점은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건마다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빠지지 않은 날이 없어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모든 문제의 핵심에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안 들어가는 것이었고, 모든 부정과 비리에 이 연루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의혹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을 믿어봐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느냐,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뭐 말할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기, 물타기 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과거에 비해서 모든 정보가, SNS가 다 열려 있고,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뭐 인스타나 여러 SNS를 통해서 지금 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든 정보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네이버, 밴드 네이버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려고 하고, 지금 엉뚱하게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검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통령실에 입만 열면 개구라를 쳐요. 입만 열면 구라를 치니까 국민들이 이제 믿지가 않습니다. 기가 찹니다. 국민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개돼지로 보고 바보들로 보고, 옛날 박정희 전두환 때 언론이 통제된 그 시대에 나 써먹을 법한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여론의 지지도가 지금 20%도 안 되잖아요. 19%로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도 아직도 이것들은 깨어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국민들이 바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은 특검이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이 아니고 특감이라고, 단어 하나 차이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한동훈은 정말 한심한 동훈입니다. 한심한 동훈이에요. 지금 특검을 해도 될까? 특검을 하면서 야당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특검을 해야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일 텐데, 특검도 아니고 특감이라고 하면은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냐? 70대, 80대 이 어르신들, 뭔가를 잘 모르는 단어 하나 차이 때문에
뭔가를 잘 모르는 뭐 특검이든 특감이든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겨냥해서 특감을 해야 된다 주장하지만 김건희 옆에 특별감찰관 하나 붙인다고 해서 그 특감을 몇 명을 한두 명을 매수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이 비서실도 있고 매수해 가지고 걔네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조리하고 그러면은 그 특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지금 보세요.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김건희를 특감하라고 합니까? 한동훈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동훈이 여권의 국민의힘 대표로서 힘을 실으려면은 특검을 해야 돼요. 특감을 할 게 아니라 한심한 이 정책을 버려야 되고요. 야당과 함께 특검을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자, 특검을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자, 국민들은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장외 집회를 펼칠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김건희하고 윤석열에 관련된 어떤 온갖 비리와 이런 게 문제가 다 계속해서 나와도 그거 인정하지 않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뭡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방탄 이거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깜빵 안 가려고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마치 이재명 대표를 무슨 엄청난 범죄자가 있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범죄자가 말이야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맞느냐. 자기를 비유하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너부터 깨끗하다 이런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게 없어요. 드러난 게 없고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 말도 안 되는 대표적으로 김건희하고 김혜경 여사하고 그 범죄를 비하면은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니죠. 김혜경 여사의 이 문제는 뭡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요즘에 10만 원이 돈입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법카를 사용했다고 하죠. 그거 하나 가지고 이잡듯이 뒤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김건희는 주가 조작하면서 수십억을 벌었어요. 김건희 최은수 모녀는. 관련된 일당들은 다 구속이 되고 법정 선고를 받고요. 근데 김건희만 쏙 빠져가지고 아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검찰로 소환도 못하고 범죄 혐의가 아무 죄가 없다. 무혐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바보가 이걸 믿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너무 국민들이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야당 대표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검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이 무도한 검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진짜 이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고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조작된 조작 날조한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구속시켜야 되고요. 벌을 받게 책임을 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 분노의 불길이 전국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불길의 분노의 불길이 전국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특검을 받고 윤석열은 육성에서 나온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게 되거나 하야보다는 탄핵을 받고 물러나야 됩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장 대통령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당장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이 육성 파일이 안 나왔다면은 이렇게 장외 집회를 하면은 계속해서 비난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빼박이죠. 빼박.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육성 파일까지 나온 마당에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처럼 자기가 검사 시절에
검사 시절에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 이거를 수사하고 직접 이게 모든 걸 주도한 심판을 받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해당이 되어가지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처가를 보호하고 장모를 보호하고 자기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일삼고 범죄를 두둔하고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고 야당을 탄압을 하는, 그리고 입만 열면 구라를 치고 모든 사건들마다 이렇게 조작하고 날조하고 자기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하는 거다. 뭐 경제 외교, 뭐 원전 외교, 뭐 석유 탐사,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엄청난 업적인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윤석열 정권 하루빨리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민주 시민들이 분별력을 흐트리지 않고 무엇이 본질인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요구하는 오히려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억지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정말 파렴치한 이 국민의힘 이 의원들의 주장, 대통령실의 주장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민주당과 또 야당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 시민들이 나서서 박근혜 때처럼 촛불 행동으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또 댓글, 여러분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했다던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의 증언도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무사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 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습니다.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안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은 없었습니다. 온통 국정 농단만 가득했습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파일은 대화 중에 그 명태균 씨의 휴대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음질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을 함께 띄울 예정입니다. 재생 준비가 됐나요? 네.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재생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명태균 씨는 그 당시 통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통화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 그때 저 통화 내용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 보면은 뭐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부연들.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또 전 녹취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